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입니다. 그 시절 힙한 음악과 대한민국,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980년대 얘기를 해볼 거예요. 1980년대는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한 100년의 한국의 그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전에는 이제 나라가 발전하기만을 위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했는데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80년대가 이념의 시대였잖아요. 이데올로기 시대였는데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비의 시대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딱 과도기의 이야기를 이제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해볼 텐데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그게 2000년대 벌어진 사건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으로 잠깐 가볼 텐데요. 당시 12.6 사건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신군부라는 집단이 전두환 계엄사령관을 필두로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음악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신군부 세력들이 이제 그때 인기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뭐 연회를 즐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세시봉, 여러분 세시봉 좋아하시죠? 세시봉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송창식, 윤영주 씨를 초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노래 다 아시죠? 당시에 유명한 캠프송,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바로 그 노래. 그 노래가 그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 신군부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장군들, 뭐 원스타, 투스타, 장군들이 주로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모 장군이 윤영주 씨를 무대 뒤로 불러서 정강이 뼈를 팍 찼었던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또 요 시절의 재미난 이야기 좀 또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사실 1980년 전후 긴급조치 9호 탁 해서 긴급조치라는 것이 유신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어쨌든 그때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 하면 바로 잡혀가던 시대였었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심수봉 씨가 11.6 사태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을 못 하다가 재기를 하려고 1980년에 아낌없이 맞췄는데는 영화의 주제가 순자의 가을을 발표하면서 재기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갑자기 금지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목에 순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때 또 김철 씨라고 순자야 문 열어라 라는 노래 또 만들었다가 또 순자자만 들어가면 다 금지가 됐어요. 너무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그 노래는 나중에 박미라는 가수가 올가을은 사랑할 거야 를 불러서 빅히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래 원곡을 잠깐 앞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들어봤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참 이 심수봉이라는 어떤 가수이자 인물이 참 그 격동기에 또 태어나서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순자의 문 열어라 잠깐 말씀드렸죠. 그 노래 때문에 활동 못한 가수가 또 있었어요. 김철이라는 가수인데, 그래서 83년에 이분이 김현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민혜경 씨랑 같이.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하고 이 노래가 근데 이 노래가 비히트하게 돼요. 특히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였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 맨날 공부만 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잔소리. 공부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KBS 가요톱 때 4주 연속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도 학부모들이 KBS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노래 제발 금지시켜달라. 그래서 암묵적으로 금지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KBS 가요톱 때 1위곡이 뭔지 아십니까? 윤신의 공부합시다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부합시다를 가요톱 1위를 이제 올려놨다. 그런 루머도 있었는데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KBS 연락해가지고 PD분들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른다 그랬어요. 시시하던 시절이었죠. 아무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격동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마음대로 말하지 못했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정부가 군인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그 가요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비단 뭐 음악만 그렇나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마음대로 이제 하던 시절이었었죠.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현실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시절의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 건데요.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비기트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제 가외가 막 성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본고사 뭐 폐지하고 졸업정원제 실시하고 가외 금지시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너도나도 대학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몰래 가외하고 개인 가외 비용으로 당시에 연간 2조 1천억 원이 그 당시에 뭐 지출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시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유서를 쓰고 자살해서 이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 유서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강우석 감독이 당시 이제 이미연,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보성 씨죠. 주연인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이 영화가 비기트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문제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87년인데요. 89년이죠. 근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사교육을 없애고 교육제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미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도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당시에는 우리가 군부 세력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풍 80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그 여의도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벌였고 프로야구 시켰고 또 스크린은 섹스 영화를 주로 이제 만들도록 시켰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에마 부인이에요. 여러분 에마 부인 기억하십니까? 한국형 에마, 그러니까 에로 영화의 시작입니다. 에마도 말맞자인데 말맞자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뭐 맞자 다른 맞자로 변환시키는데요. 이게 정력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유학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한남대교 있죠. 그때 제3한강교인데 한남대교를 통해서 강남이 점점 개발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강남에 룸사롱이 많이 생겼어요. 나이트클럽 생기고 모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에마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성에 대한 어떤 욕구가 사람들이 이제 막혀져 있던 욕구가 막 분출하면서 이 에마 부인이 비기트하게 되죠. 되게 그 사회상을 고발하려고 만든 영화가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관음증을 해결해주는 억눌린 성의식을 해결해주는 그런 노래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떤 노래를 보면 시절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주현미 씨죠. 신사동 그 사람. 1988년입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영동교. 영동교 지금 없어졌죠. 이게 다 그 시절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노래들이고, 이 주현미 씨의 등장은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트로트가 굉장히 슬프거든요.
심파 위주고, 주현미 씨가 트로트가 댄스 뮤직 형태를 바꿔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기쁨을, 트로트도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됐다는 것을 신호탄으로 냈던 게 주현미 씨의 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프로야구는 말씀드렸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프로야구다. 이 야구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문성재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이 롯데자이언츠 출세가죠. 그 다음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라는 노래 아시나요? 말해다오, 말해다오.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김트리오가 이 가수 이현 씨 이제 자녀들인데, 단장의 미라고 불렀던 김혜연 씨, 이혜연 씨 이제 자녀들인데 70년대 미국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음악을 배우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음악을 했는데 딱 한 곡만 음반에 이제 트로트를 넣었거든요. 그게 연안부두였습니다. 그 노래가 히트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재미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올림픽이 드디어 열립니다. 올림픽도 하여튼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벌려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의도가 결국 이제 올림픽까지 가게 되고, 올림픽은 당시 현대그룹 정지용 회장의 큰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나고야를 걷고 유치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결과물, 우리가 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정리를 언제 하냐면 83년도에요. 이산가족 찾기였었죠. KBS에서 딱 시작하자마자 너도 나도 우리 가족을 찾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특집 방송으로 138일간 했었습니다. KBS 1TV에서.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기억나시죠? 그때는 유행어가 맞아였어요. 맞으면 이제 방송에서 멀리서 뭐 서울과 부산 연결해서 막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 몇십 년간에 못 본 거죠.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 이제 방송의 역할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던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막 사람들을 억누르면 이제 다시 나오려고 하나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나온 게 이제 결국 이제 운동권 음악이 드디어 이제 수면으로 나오게 돼요. 아직 님을 위한 제국이라는 노래 아시죠? 이게 현재는 이제 5.18 광주 묘역에서 이 노래를 다 부르고 있습니다만 80년대까지는 수면으로 못 나오는 노래죠. 지금도 많이 나오진 못해요. 방송에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님을 위한 현제국이 나왔고 정호차의 바이돌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은 나오자마자 금지곡이 됐어요. 대학까지 대상수상곡인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이후 바로 금지곡이 됐고, 김원중의 바이섬 가요톱10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2위까지 가서 금지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차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동권의 노래를 잠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차사의 4개가 드디어 운동권 중에 최초 히트곡이에요. 히트곡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유가 제한됐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제 그 자유를 노골적으로 우리가 정권에 대항해서 국민들이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80년대 이야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청문회가 이제 열리는데요. 그때 이제 울고 싶어라는 노래가 국회의원들 빗대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잭슨 때문에 드디어 댄스 뮤직이 이제 인기가 얻게 되고요.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이상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팝음악이 발전하게 된 계기니까. 우리 음반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한 명의 스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연예계 역사는 스타의 역사예요. 정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80년대 후반에 하이틴 스타들이 나와요. 이제 하이틴 스타는 말 안 하잖아요. 80년대까지는 그런 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드디어 아이돌 스타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번 3회차 강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90년대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맥도날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 시대로 바뀐다는 것을 80년대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80년대에 마무리하는 제가 화두는 바로 조용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필은 어떤 형태의 가수라고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 성공 이유를 말해 볼 텐데요. 모든 장르 노래를 다 부른 사람이에요.
트로트, 국악, 가요, 팝. 조용필 인기 이유는 거기서 찾아볼 만한데요. 어찌됐든 가장 가수왕을 많이 했고 87년부터 가수왕상을 안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조용필이었습니다. 이제 큐, 뭐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허공, 수많은 노래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악, 민요 이런 거 다 불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훗날 80년대 팝에 영향을 받아서 노래를 부른 과정 속에서도 한국인에게 정말 그 깊이 있게 위안을 주는 그런 노래를 부른 매도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조용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회차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